자, 마지막은 뭐냐면 윤석열이 왜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체코 유력 일간지 블레스크가 오마이뉴스에 답변해 준 건데 한국 대사관은 김건희 사기꾼 포드보니체 사기꾼 기사를 아예 삭제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와, 기사 자체를 진짜. 삭제해달라고. 근데 그 단어 표현만 뺐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거부한 거죠. 체코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이 그 삭제 요구하는 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진짜 짓인지 너무 모르고 부끄럽다 씨. 그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 블레스크에서 단칼에 까라 하고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윤석열 복귀하고 나니까는 우리나라 언론을 대고 그런 언론을 그런 기사를 받았었냐고 또 지랄했잖아요. 언론한테. 저런 게 지금 계속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브랜드의 위신이 진짜 너무 생각만 해도 부끄럽습니다, 진짜. 근데 진짜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 사실 체코 원전 수주는 사실은 구조상으로 보면 체코가 갑이잖아요. 누구한테 주느냐 이런 거니까 사업권을. 근데 반대로 어떤 나라 정상이 왔는데 뭐 소위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야 저기 대통령 부인 저 사기꾼이래 보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세요? 저게 체코 뭐 대사관과 뭐 그 언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외교 정가에 소문이 다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들이 안 생기겠냐고요. 이거 진짜 너무 국격을 깎아먹는 짓 한 겁니다. 한국 대통령 곁에는 사기꾼이 있는가? 그리고 오히려 저 기사가 더 퍼지는 효과를 줬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핵심은 그런 거 윤석열이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윤석열의 모자람에 대해서 김건희의 비리와 사악함이 결국 정권을 망가뜨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물을 못 채울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번 10월 달 국감에는 모든 청구가 김건희로 향해 있어요. 말하자면 가장 약한 고리인 거예요. 정책은요. 대통령이나 정권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겠다고 하면 그걸로 탄핵 못 시킵니다. 나는 탈원전 친원전 하겠다 이걸 탄핵 못 시킨다고. 정책적인 부분은. 예. 나는 건전 재정 할 거야 그럼 탄핵 못 시키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원하지는 않으나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대상이라서 그의 그 지지율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 같은 것들은 사실 김건희가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국정감사는 타겟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아까 중앙일보 만평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투명하지도 않고 비리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를 안 해. 그러면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어마어마한 큰 권한이에요. 단순하게 거부권 행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정감사 어떤 종류 설명 한번 해봐요. 국정감사 갖고 있는 권능. 국정감사는 그러니까 거의 수사에 준하는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해.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청문회하고 거의 똑같은 정도의 법률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만약에 위원이 질문했는데 거기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 바로 구속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언론들이 특히나 이 국정감사라는 이벤트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쇼처럼 이렇게 비추거든요. 근데 사실 국정감사라는 그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자극적인 이슈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더 걱정되는 게 모든 게 김건희로 지금 다 빨려 들어갈 겁니다. 걱정은요. 그게 핵심이지. 아니, 이번에는. 근데 그러니까 소아과. 김건희도 중요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1년 또는 5년, 10년을 바라보는 비전이 결정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그건 대부분 재미가 없기 때문에 뉴스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맞죠. 그게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 일 안 한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활약을 하는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한다는 이미지가 고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들이 활용할 때는 정치 혐오로 만들기에 딱 좋은 구조인 거죠. 이제 그렇긴 한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에 가장 핵심이 저는 김건희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고요. 10월 정기국회 안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과정들이 있고. 그 김건희 등 국감 증인만 뭐 84명 선택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쉽게 표현하면 김건희 대전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10월 달만큼은 국회가 갑이에요. 국회가 아무리 막 통과시켜봐야 200명 안 되면 제투표도 못 통과시키는 게 법인데 10월 달만큼은 국회가 갑이에요. 이거는 윤석열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특히나 좀 기대되는 게 가장 전투력이 좋은 때가 당선 직후입니다. 그렇지 초선 때. 예, 초선 때. 초선뿐만 아니라 재선 3선들도 당선 직후에 전투력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 국감 스타 예. 되고 싶으신 분들 이번에 준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빵 뜨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김건희, 윤석열 관련한 여러 제보자들이 다 이제 국회의원실마다 줄을 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법권, 치외법권 뭐죠? 예. 아, 그 면책 특권. 그래 면책 특권이 예, 있기 예,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육성이 담겨 있는 게 틀려질 것이다라는 지금 예측이 많이 있고 뭐 김건희가 지금 그 관련해서 증인이 아까 80몇 명 이렇게 예. 됐다고 했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성남 FC 한 건으로 재판 증인 검찰이 신청한 게 478명이었습니다. 이 80몇 명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떻게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10월 국회에서 정말 풀파워로 때리지 않으면 이 정권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해 준 것들이 있어요.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장 발부가 가능한. 그냥 데려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심각한 거는 그 중앙일보의 보도로 알려진 프레시한 기사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저게 대통령이 할 살인가요? 근데 저게 정말 그동안 이게 돌았던 여러 소문들을 직접 확인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여튼 좀 기분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함부로 김건희를 아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김건희가 감기에 걸렸는지 몸살에 걸렸는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가까이 활동을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윤석열은 한 번도 김건희를 못 봤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오지 마라고 해서. 아니 이런 거지. 남편이 열심히 검사하고 집에 들어갔어. 근데 집에 마누라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김치찌개 끓여 먹고 계란말이 만들어 먹는 그런 느낌인데 김건희 자체가 뭐 미천이 없다 보니 직접 공직자는 못 하는 거고 모자란 검사 남편 막 어떻게 해가지고 주가 조작도 막 도움 주고 막 이렇게 왔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못 되는 거야. 그 중앙일보 직접 기사를 한번 볼게요. 한번 처음부터 읽어줘봐요. 그러면 내가 윤석열 부분만 내가 성대모사 할게요. 여사의 과한 소통을 제어할 사람은 사실상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여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존중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게 여권에 일치된 전언이다. 여보세요. 강찬호 씨. 이건 약점 잡힌 거야. 뭐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야. 윤 대통령을 만난 법조계 선배들이 김 여사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면 대통령은 선배님 저한테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하시는 처지가 아닙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다. 통화 도중 여사 문제를 조언하면 네 알았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비서진들이 여사 문제만 거론하면 그러게 내가 하지 마. 라고 손사래를 치는 이유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과 독대시 건의할 리스트에서 여사 문제는 제외했다고 한다. 국민 입장에선 가장 먼저 거론돼야 할 사안이 가장 먼저 빠진 셈이니 독대가 성사돼봤자 무슨 성과가 날지 의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이런 상황을 깔려고 썼는데 중앙일보 정도 되면 대통령실의 정보는 빠삭할 거예요. 네. 와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한다고 딱 저 기사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등신 진짜 그럴 거면 대통령을 왜 하냐고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잖아요. 행정이든 뭐든 간에 권력 구조상 맨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돼요? 최소한 내가 임기에 있는 동안만큼은 자중히 해라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제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건희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서 조심한다. 아니면 윤석열은 김건희를 무서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겠냐는 거죠. 나는 후자라고 봐. 그냥 후자.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도대체 왜 김건희의 그런 전횡을 막지 못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이상하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된 후에만 지금 이럴까요? 그게 아니고 윤석열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본인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어쨌든 이제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지위로, 윤석열의 지위로. 그렇기 때문에 검사 시절부터도 이런 권력 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동훈한테는 그동안 미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한동훈한테까지 미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 게 지금의 영부인의 위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 비슷한 말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처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둘 다 검찰에서는 원투탑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법무부 장관 거쳐서 당대표 되더니 전부 다 내 처지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등신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튼 제어가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를테면 그런 거지. 이명수 기자랑 김건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 통화를 했을지 몰랐을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화를 못 내는 상황인 거야. 그게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가 돼도 화를 못 내는 상황. 왜? 밤중에 경호원들 대동하고 저 편의점 가는 사건 있잖아요. 또 이명수한테 들킨다? 그런 상황이 돼도 왜 당신은 밤에 돌아다니고 그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뭐 밤에 담배 좀 사러 나갈 수 있는 거죠. 에이, 경호원들 간식 사러 갔다잖아요. 간식이라고 하기엔 봉지가 너무 작던데? 조금씩 먹으라고 조금씩 맛만 보라고. 걱정입니다. 진짜. 나 저 말 보고 이게 윤석열이 현 상황을 딱 한 줄로 표현하면 저거구나.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냐고요. 보통 그렇게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면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완전히 괴랄한 거잖아. 그 결국에 윤석열이 그럴 것 같아. 어떤 상황이 오면 지 마누라 때문에 그 상황이 오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탄핵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멘트에 모든 체념이 다 들어가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도 읍소할 수 있어. 예. 야 좀 제발 좀 나대지 말아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둘의 관계가 뭔지. 그러니까. 도대체 네. 김건희는 어떻게 했길래 한 사람을 이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건지. 부럽다. 그걸 이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 하나가 동영상으로 있어요.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외교 나갔을 때 다른 정상들이 다 사교를 하고 있을 때 윤석열이가 김건희 옆에 앉아가지고 음식 막 씹고 있는데 김건희가 나가라. 딱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최민희 의원이 박근혜 몰래카메라 이거 이야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대통령이 집에 가서 맞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처지가 지금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게 대통령은 안녕하십니까? 왜 뭐 사이즈별로 고무 호수가 막 비치돼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보통 어떤 경우에 저런 이야기를 해요? 난 감이 안 오네.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야, 당신 집사람 말이야 그 주위에서 평이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쳐. 저거는 일단은 어떤 느낌이냐면 화를 낸다기보다는 선배들한테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저런 말 하는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다 공통점은 뭐냐면 젊은 시절에 바람 피고 도박하고 술 먹고 집에 안 들어가고 속만 썩이다가 나이 한 50, 60 늙음하게 갈 데가 없어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부인 눈치 보면서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죠. 내가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다. 아,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도 오늘 방송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주가 조작은 윤석열이 한 거다. 사실상. 흐름상 보면 그래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들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그거 다시 한번 빗대 보시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주가 조작이 들켜서 막아주는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손해만 보고 뺐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거의 그 영부인점 지금 자중시키시오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처음부터 같이 잘못을 했는데 선배님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우리 집사람을 그냥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딱 그런 느낌 아니냐고요. 아니 진짜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왜 입 밖에 내냐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냥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진짜 자기 와이프하고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이상하게 내 입장이 그럴 처지가 아니다. 누가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 아이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새날은 이따 뭐 저 중계방송 있나요? 아, 오늘 만약에 탄핵이 그 촛불행동에서 중계를 하면 같이 중계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 자 새날을 몰러갔다가 자 주말 집회도 있고 주말 집회는 또 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봐주시거나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6시 네. 시청 앞 집회. 정기 방송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고요. 집회에서 또 뵐게요. 자 루이 코코님, 사이렌님, 줄리 탄핵님까지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